예, 하루 만에 합산 26%의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테라젠 이텍스로 21%, 엘컴텍으로 5%, 합산 26%.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네, 여러분들 주포따의 다냐 선생님 수요일 특별 스페셜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빨간맛 2부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뭐 세력주 매수에 특화된 분, 또 단타 종목에 특화된 전문가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주력이 시황 분석하시기, 또 그리고 돈 많은 고액 자산가들의 트레이딩까지 도와주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맞고요. 저는 단기 성향보다는 오히려 주력주로 해서 중장기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주포타 때문에 제가 단타에 좀 잘한다 이렇게 비쳤는데, 저는 단기 매매보다는 주력주 매매가 제 전공입니다. 네, 전공 그리고 주특기가 또 시황 전략이신 만큼 모신 김에 여러저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한 시장 영향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 어제 상황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건강 이상설로 해서 그 루머로 통해서 시장이 급격히 하락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 94년과 2011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주석의 사망 당시의 어떤 주가 변동성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대응하기 굉장히 편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당시입니다. 과거죠. 네, 예. 과거 시점 보면은, 자, 요거는 월요일 날이고 사망은 금요일 날, 전날 금요일 날 그 기사 나와서 시장에 반영됐는데요. 자, 여기서 본다면은 주가가 장중 3%까지 하락했다가 되밀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면 이게 하락이 지속적으로 됐는지 한번 본다면, 지금 하락이 됐는지 그 다음 주가를 본다면, 주가는 여기서 봤을 때 하락 부분을 바로 상쇄시켜주는 그런 국면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주가 하락은 단기적으로 반등폭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보면은 이 부분은 향후 시장에서 어떤 불확실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시점에서 이게 사망이 확정돼서 상승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현금을 확보하는 쪽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낫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상황 보면은 2011년 김정일 주석의 사망 당시입니다. 이때는 주가가 굉장히 장중 4%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하지만 밑꼬리를 만들면서 주가를 저가 매수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날 본다면 결국에 주가 하락했던 폭을 그 주에 바로 상쇄시키고 상승하는 모습을 했네요. 보였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뭐 출렁일 거라고 했지만, 우리가 오늘 삼성 SD와 같은 업종 대표주를 매수해라라고 했던 부분은 과거 사례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것들은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유가 부분이 되겠죠. 그러게요. 사상 초유의 또 마이너스 유가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저 역시도 몰랐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ETF나 ETN 투자를 뭐 불나 방식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사들을 통해서 또 접하셨을 거고요. 과연 상승 쪽 베팅하는 거 성공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그 12월물에 투자를 한다면 근월물 같은 경우는 로봇 쪽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12월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유가는 상승할 여력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4월 2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유가는 13.2불 정도에서는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새벽에 장중 6.6볼대로 유가가 급락했거든요. 그러게요. 바닥은 뭐 지금 네.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98년 12월에 유가 저가가 배럴당 10.2불이었어요. 여기는 크게 지지할 거다라고 하면서도 시장의 반론은 의미 없다. 왜냐하면 98년도와 지금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98년도에는 동남아시아 신흥국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여행이라든가 운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가 간 봉쇄, 그다음에 관광도 통제하면서 유가의 어떤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제 6.5불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마감해서 13불까지도 일단 반등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원유를 저장할 탱크가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원유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 유가 부분은 반등한다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유럽 지역들이 국가 간 봉쇄가 이제 점차 해제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행객들에 대한 이런 수입이 증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폭넓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항공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혔던 부분이 결국에 기대심이 반영되면서 유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3개월 이내로 봤을 때는 유가는 30불대는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반등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매매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비싼 인버스 ETF 대신에 지하실 밑에 지옥이 보이더라도 이거 지금 상승 쪽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인버스보다는 오히려 레버리지 쪽이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이게 우리가 매수를 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어제 장중 배럴당 6.2불 전후까지 왔기 때문에 배럴당 7불 전후 시점에서는 우리는 상승 쪽에 대한 레버리지 쪽으로 우리가 보면서 3개월 정도 텀을 본다면 유가는 지금과는 다른 방향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원유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사상 최대 자금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얘기인지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서 주가는 더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돈은 IQ가 1000이다. 우리가 10,000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는 것보다 돈에 힘이 들어왔을 때는 1000명이 돈을 못 감당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예탁금을 본다면 궁극적으로 87조 원까지 급증했다가 예탁금이 급락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하락에 대해서는 대기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이 매도한다 하더라도 대기 매수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는 것은 결국에 주가의 낙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볼 게 주식형 수익증권입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을 보면 올 1월 15일 날 83조 5천억을 기록해서 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요. 75조 원까지 빠졌던 게 지난 3월 18일입니다. 3월 19일에 1조 5,800억 오면서 하락하던 추세에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주식 매수와 밀접한 수익증권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결국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려했을 때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주식형 수익증권이 결국에 75조 원을 이탈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또 하방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지만 75조 원을 지지받는다면은 지금 같은 어떤 그런 불안감님은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면 마켓머니 펀드라고 그랬죠. 이게 전단체 단기 금융시장 3월 말까지 국내 회사채 단기 금융시장이 디폴트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는데 4월 2일 날 공교롭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월 말까지는 결산법인들의 자금 수요와 그다음에 현금 확보 차원에서 법인들의 자금이 이렇게 급격히 유출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즉 145조 원에서 120조 원까지 단 보름 만에 25조 원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4월 2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MMF로 자금이 유입된다면 시장은 우리가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교롭게 4월 2일 날 120조 원에서 MF 자금이 유입되면서 141조 원까지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고객 예탁금과 주식형 수익증권,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까지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불안 심리는 내려놓고 겁먹지 말자라고 좀 안심을 시켜주셨는데요.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초보자 투자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매매 전략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초보자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단기 트레이딩은 절대 금물입니다. 어렵죠.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는 저평가된 기업들은 제자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보험업종을 한번 보세요. 보험업종은 업황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주당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삼성생명도 최근 올라와서 자산 가치 대비 이제 한 0.7%, 0.6% 수준이고 뭐 기타 한화생명보험 같은 것도 순자산 가치 대비 현재 0.2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유동성이 되면 주식은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제 가치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초보자분께서는 뭐냐면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저평가된 주식들을 매수해서 2, 3개월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간다면 시중금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백날 해보세요. 몸만 피곤하고 마음 상하고 하지만 계좌는 깨져 있거든요. 하지만 1개월에 3개월 적금으로 들은다면 계좌가 불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포지션을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까지 혹시나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큰 하락이 나온다면 초보 보유자분들은 팔고 갈 것이 아니라 참고 가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현금 비중이 50%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손해 보고라도 현금을 마련해라. 네. 단 현금 비중이 50% 충분하면 마이너스는 거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똑같습니다. 내가 주식으로 100% 가지고 있다면 지수 하락을 염두에 두면서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놔야 되겠죠. 하지만 현금 비중이 충분하다면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환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환이 널뛰기를 보였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앞으로 전망까지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원달러 환율 최근 들어서 이제 거꾸로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달러를 막 찍어내는데 달러가 강세로 가거든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20대 국내 20대 기업에서 배당을 받은 게 5조 4천억입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은 5조 4천억 원을 환전해서 송금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상황에서는 환율 부분이 1240원을 돌파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볼 건 뭐냐면 이미 우리 시장은 1300원까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되밀렸다가 1240원대입니다. 이 가격 수준을 돌파하지 않으면 환율 부분에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래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현재 시장에다 대입하는 거는 참 어리석다. 이거는 어떤 맥락이냐면 감이 먹고 싶으면 항상 말씀드리면 감나무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떨어지길 기대하면 턱 빠지고요. 잘못하면. 두 번째는 시장을 읽어나가는 트레이딩 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발생하지 않은 악재를 현재 시점에 대응하지 마시고 먹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감나무 올라가서 따먹어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시장 수능론자답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주간 전략 부탁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요, 주간으로 봤을 땐 저는 코스피 시장이라든가 미국 다우라든가 박스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지수가 박스권 등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은 개인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에요. 제가 4월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종목 장세, 수익률 장세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수는 1분기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하고 경기 지표 발표 때문에
강한 상승을 상승을 보일 모멘텀은 없어요. 박스권으로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잠재됐던 불확실성을 모두 해소시킬 때까지는 시장은 1800선에서 1926포인트대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고요. 1800선을 만약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다면 우리는 여기는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1650선까지는 이제 열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열릴 걸 미리 염려하는 게 아니라 대응만 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들이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K바이오의 어떤 기회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들어서 약세 국면이에요. 필라델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반도체 장비들, 소재 부품들 이런 거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틈새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들 나름대로 좋은 모습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과 IT 섹터가 부진하다면 코스닥 지수는 576포인트에서 643포인트 선 여기 이제 박스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다우 역시도 지금 가장 큰 악재가 기업 실적 부진입니다. 그리고 유가 급락이고 실업률 급증이죠. 그리고 소비와 생산 위축.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악재를 가지고 계속 시장의 하락 조정에 대해서 끌고 오는데 정책에 맞서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정책에 맞서서 자기 논리를 고집하는 거거든요. 자, 정부 셧다운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 생산 시설도 이제 점차 가동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우 같은 경우는 23,000포인트에서 저는 지지력은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악재, 지금까지 노출되지 않았던 악재가 나온다면 23,000포인트가 깨진다면 21,700 여기서는 지지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라는 거고. 자, 나스닥 같은 게 문제입니다. 지금 반도체 기술주들, 특히 애플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마존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그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8,200포인트 수준에서는 나름대로 지지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에 여기 이탈한다면 크게 가지 마시고요. 7,500선에서는 지지력을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실 거 뭐냐면 자꾸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 국내 시장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부르고 합니까? 이제는 디커플링 생각하세요. 한국은행 그 경쟁 성장률이 1.5% 전망하죠. 하지만 내년에는 5% 성장을 기대합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 물론 한국의 수출 비중이 높아서 위축될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미국과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강화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똘똘한 우리 스마트 개미, 동학 개미들이 미국엔 없는데 우리엔 있거든요. 개미 편이세요? 저도 개미예요. 왜 개미가 개미를 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유동성, 그다음에 가능성, 네. 이걸 보고 투자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긴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들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만 원을 돌파를 잠깐 했다가 지금은 49,950원까지 왔고요. SK하이닉스도 3%까지 올라오고 뭐 줄줄이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그래요. 삼성전자를 집중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못 샀다.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들려오는데 삼성전자 지금도 살 기회라고 보십니까? 저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 사서 도대체 기대 수익률 몇 프로 가져가십니까? 제가 보는 거는 54,000원 전후에서 저희는 일단 다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SK 하이닉스, 삼성 SDI 저가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매도했던 걸 재매수한 거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에 목숨 걸지 마시고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대에서 54,000원대 가면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몇 %일까요? 눈을 돌리세요. 우리는 투자 대비 기회비용, 기회 손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만 목매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또 우리 대안으로 테라젠 이텍스와 엘컴텍 같은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주시기도 했잖아요. 네. AS도 부탁드리고 즉석에서 또 요청이 들어오네요. 대형주에서 힌트 조금만 더 주세요. 네. 지금 어제 테라젠 이텍스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한 거거든요.
1,800원에 어제 70만, 60만 주 가까이 나왔는데 오늘 상황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11,500원을 돌파하면 12,500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갔다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 이게 끝났냐? 이걸 한번 봐야죠.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팔고 기관들 샀습니다. 기타 법인 샀습니다. 기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창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구를 볼게요. 오늘 창구를 보니까 신한금융창구에서 순매수입니다. 112만 주. 네. 그러면 이거는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아직도 이건 안 또 다시 끝났어요? 내일 시점에서 한번 신한이 매도를 하면은 모를까, 매수한다면 추가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하기 제일 좋은 게 이걸 보세요. 테슬라가 가면 뭐가 움직이죠? 2차 전지 대표주들이 네, 움직이더라고요. 대표주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던 게 삼성 SDI라든가 LG LG 화학이에요. 화학도 빠졌다가 그렇죠. 뭐 지금은 다시 또 회복되는 자, 모습까지 오늘 같은 나타나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 우리가 매수하자고 했던 가격대를 보시면 오늘 저가예요. 저가에서 500원 비싸게 산 거거든요. 네. 그 가격대가 여러분들 캔들을 보세요. 그 캔들이 어떤 자리인지. 내가 누울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 맥락에서도 캔들로 지지 가격대가 보이는 상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역시 다냐 선생님이 계셔서 든든한 것 같습니다. 뭐 한 번 크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수익 주실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저희 매일같이 또 주포탈을 통해서 종목 받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은 또 화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